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증시는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지, 남아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지금 증시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현금은 보유하고 있되 투자는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태도 자체가 상당히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하락이 끝난 것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4월에 이제 증시가 크게 무너지기도 했고 트럼프의 태도가 바뀐 만큼 관세에 대한 우려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관세에 대한 우려는 점점 사그라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불경기로 포커스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판례를 들고 와서 각 국가마다 상호 관세를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상 최고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치를 산정한 것 역시도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앵커링 효과를 제가 예시로 들어가면서 트럼프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 관세 그리고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한다. 미국이 이제 좀 협상을 해나갈 때 있어서 우리 사정을 너희가 봐줘야 한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집중을 시키는 용도였지 그걸로 인한 다 같이 싸우자, 다 같이 한번 어디 붙어보자 이런 관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딱 전형적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물가에 타격을 줄 걸로 예상하고 있고 시장이 거기에 대한 우려를 너무 심각하게 이제 표하고 있다 보니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뭐 관세를 가볍게 보아서 봐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심각한 문제고 중요하게 봐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리스크로 보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말이 바뀌면 그냥 바뀔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트럼프가 말 바꿔버리면 관세라는 거는 그냥 다시 우리는 140% 뭐 20, 30%를 생각했는데 또 확 낮춰버리네. 말 한마디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급 요인보다도 이 수요 요인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물가가 쉽게 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고 그로 인한 수요가 죽었고 그 줄어든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오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나 비싸게 팔겠소 한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데 어찌 비싸게 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라는 것은 불경기 안에서 올라간다라는 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수요 요인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수요 요인, 다시 말해서 경기가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 이게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는 소비 증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역시도 어렵습니다. 공급 충격이라는 것들도 사실상은 불경기가 지속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힘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이제 공급 충격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공급적인 요인보다 수요적인 요인을 투자에 있어서는 더 우위에 놓고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에 몸담고 있어 오면서 공부를 해온 결과 제 경험상을 토대로 봤을 때 항상 공급적인 요인은 말 한마디 바뀌는 거에 따라서 휙휙 바뀌기도 했고요. 사실 이 공급 요인에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이 수요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제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의 투자 인사이트이니까 한번 참고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향후 증시를 저와 함께 한번 내다보시죠. 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섹터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으면 하는 내용은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돌연
순환만 모드가 돼버린 트럼프의 모습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서 취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과하게 겁을 먹고 있으니까 관세를 협상 우위 전략으로 쓰려고 했는데 물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에서도 자꾸 관세 핑계 대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안 될 것 같다. 관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을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이 관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관세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어떻죠? 그렇죠.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관세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버립니다. 사실 해소된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말 한마디에 휙휙 바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의 심리, 불경기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은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없고 단기간에 회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인 부양책과 그걸 기반으로 한 심리가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큰 파도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심리 그리고 수요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불경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미국의 4월 PMI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는 위축됐고 제조는 상승했습니다. 사실 서비스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불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제조는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제조 비용이 다시 말해서 생산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 수익성이 올라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불경기가 심해지다 보니까 인원 감축이라든지 고용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가 이제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가 한번 바닥을 치고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수요가 죽어버리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서 무너진 원자재 가격들을 기반으로 생산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 제조업이 이제 효율이 좋아지면서 부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미국 4월 PMI가 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후장대 산업들 제가 몇 차례나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인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고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사이클이 불러온다라고 했을 때 미국과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재무 쪽에서도 중국 개도국 대우는 불합리, 미국 중국 빅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과잉 생산에 의한 수출 주도서 탈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사실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미국이 달가워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국가로 좀 이전시키고 하는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그런 관세들도 사실상 지금 견제하기 위한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중국이 지금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자동차 업체들 위해서 부품 관세를 일부 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동차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부품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불경기 모멘텀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 문제 때문에 타격을 받을 걸로 우려됐었던 우리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섹터가 또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피해를 볼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는 쪽이 부양시키기 위한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양시키려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이 그 이득을 가져가는 걸 원치 않았던 것뿐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멕시코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 자동차 산업 큰일 났다 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큰일 나는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저는 의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민감 업종들은 사실 불경기에 매수해서 호경기에 매도하면 수익을 나는 아주 쉬운 구조이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불경기가 왔을 때 점유율을 뺏기거나 사업이 위축되고 혹은 망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불경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면서 호경기를 대비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도 월가의 영웅에서 이야기하듯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경기 민감 업종은 불경기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불경기 때 어떻게 생존 전략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현대차그룹은 미국 진출에 성공했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미국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불경기를 잘 이겨냈을 때 호경기에 가장 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자동차 종목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본다 하더라도 현대차그룹이 매우 뛰어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현대차그룹의 뭐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올해 중순부터 말까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그룹과의 시너지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테슬라와의 협업까지도 기대되고 있고 단순히 2차전지 그 전기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까지도 2차전지 산업 그리고 다른 분야로까지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중에 정확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지금 품목에 따라서 중국 관세를 절반 이상 삭감하는 부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려 왔지만 트럼프가 만약에 물가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의 관세 리스크가 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건 언제든지 말을 바꿀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바꾸고 있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물가 하락을 이기진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연준은 확인하게 될 거고요. 트럼프의 액션을 보고 심지어 트럼프가 연준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죠. 뭐 해임 안 할 거라고도 합니다. 트럼프가 뭐 해임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해임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협박하는 거고 그냥 거기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언급을 하면서 향후 관세 리스크는 시장에서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업체들 위해서 부품 관세 일부 면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뭐 이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회복을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자동차 섹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현대차 그룹을 기반으로 해서 협력 업체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부품 업체를 모색 중이고 재고 3개월 보유하고 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각종 이제 제조업단의 성장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과연 이제 다른 산업들이 어떤 또 강세를 보여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해주고 있는 건 바로 조선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군안건조 위에서 필리조선소 FCL 신청했고 54조 시장이 열릴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있어서도 오늘 이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인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HD 현대미포 역시도 추가적인 랠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HD 현대미포 역시도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상승하는 굉장한 실적 퀀텀 점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주의 이제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HD 현대 조선 3사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 1분기 영업이익 400% 넘게 증가했고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건조 물량도 증가했고 조선 엔진기계 부분 호실적이 상당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자체가 중국의 반사이까지도 노릴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수요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높겠다. 조선이나 자동차에서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간밤에 미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미리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국 증시는 그래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선방을 해주고 있고 미국 증시보다도 오히려 최근 흐름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트럼프의 발언에 힘입어서 간밤에 증시 반등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그리고 나스닥과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제히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시원한 상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서 무너질 걸로 우려되고 있었던 미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간 건데 여기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불경기 우려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인프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가 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던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이제 트럼프 발언에 힘입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0선 근처까지도 올라가 줬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기대감이 나오면서 구리 가격도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이한 수준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공급도 늘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자 유가 하락을 반영한 5월 달의 CPI, PPI, 뭐 PCE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뭐 PC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4월 발표된 지표들보다도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내려간 상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낮아진 물가 상승률 지표를 기반으로 불경기 모멘텀들을 이제 연준은 확인했고 거기에 이제 결국 관세라는 것도 트럼프가 얼마든지 조절할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반으로 불경기 모멘텀을 좀 우려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5월 달에 실제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사 동결을 하더라도 언행 자체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힌트를 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속단하긴 이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전자산 대표격이던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었던 금가격 역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에 대한 안도감이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에 하루의 움직임만으로 정말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승이다 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금리 인하를 떼어놓고 보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만이라도 줘야 되는데 연준은 그 힌트조차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는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감이 잠식하고 있는 시장 상황 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미리미리 바닥에서부터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씨앗을 품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우리가 최저가에 매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급등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노라면 결국에는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더 사야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하겠다는 전략은 사실 그 종목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증시가 이제는 안정권에 올라섰다라는 판단을 할 때쯤이면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오히려 2등주, 3등주 결국 대장이 아닌 그 후발주자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주식들을 미리 선점하려면 저는 누구나가 불안해하고 누구나가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부터 서서히 저는 증시 하락 사이클이 끝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모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서 현금 50%를 쓰지 않고 나머지 50%로 쪼개가지고 조금씩 모아나갈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자동차가 일단 1번이라고 보고 있고요. 2번은 인프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쪽은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이건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예요. 이 정책을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매집을 해나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프라
인프라에는 에너지 인프라에 해당되는 가스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기계 이러한 분야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원전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GNC 에너지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한전 KPX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드렸던 올해 중순에서 말에 화학주들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화학주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태양광과 2차전지 배터리고 그 섹터를 다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특정 주식만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이제 태양광은 탑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오늘 13%대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당분간 이제 상승 랠리를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은 나와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2차 전지 배터리는 올해 말부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았지만 2차 전지나 배터리 안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막 엄청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제 미국과 2+2 협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호 관세 철폐라든지 자동차 관세를 신속 해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로 인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유예해주고 낮춰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서 지금 상호 관세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설정됐던 25%, 26%다 말이 많지만 20%대 중반의 이제 관세에서는 저는 높아질 일은 없고 낮아질 일만 있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지가 두각을 드러낼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 협상 카드로 나올 만한 아주 중요한 산업이 조선과 자동차 그리고 뭐 에너지 인프라 산업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현대미포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지금 신고가 근처까지 급등하거나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신고가 돌파가 나왔고요. 지금 마린엔진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린솔루션도 최근 흐름이 괜찮고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역시도 흐름이 준수합니다. 오리엔탈전공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아주 준수한데 이러다 또 신고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흐름이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현 흐름을 보게 되면 각종 조선주들의 이제 주가 흐름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조선주는 10년은 갈 사이클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조정이 나왔다 반등 줄 때도 재진입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향후 5년 정도는 더 조선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가 잠시 눌림이 나왔을 때 제가 1차 매도를 하고 절반을 남겨놓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신규 진입을 해도 좋겠다라고 한 3주 전? 한 달 전?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결과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HK이노엔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 중에서 탑3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이에요. 하나가 SK바이오팜이었고 또 하나가 HK이노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두각을 못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SK바이오팜은 뭐 그냥 평이한 정도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그 성공 소식에 K캡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불현듯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K캡 미국 3상 성공하면서 글로벌 행보가 이제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향후 성장성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HK이노엔 같은 경우에 지금 진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입하기가 어렵죠. 이미 상한가는 가버렸고 이게 뭐 장 시작하고 그냥 그대로 쏴버렸는데 이거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죠.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주식을 발굴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국 수익을 내는 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주식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지만 어떤 주식은 올라가고 어떤 주식은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버티고 수익을 내는 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잡아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다만 좋은 주식들을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이 구간을 인내하고 수익을 내는 건 정말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제 덕분에 수익을 냈다고 해주시는 분들은 물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주고, 좀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직접 발굴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발굴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 정도지, 수익을 내는 영역은 아주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마치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잡아드리면서 흡사 리딩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건 제가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매할지는 각자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나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낸 거고, 손실이 나도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좋다고 해서 샀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추후에 랠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걸 이제 고려해 보면,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세로 가게 되면 뭐 또 쭉쭉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점들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섹터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저는 좋은 주식들을 관심 종목에 많이 포함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다면 서서히 조금씩 모아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금 50%를 사용해 가면서 투자를 할 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50%는 좋은 주식으로 옮겨 타거나 혹은 매집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면 종목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종목 교체를 차근차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주식을 제가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걸 다 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계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들을 많이 풍부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주식 안에서 고르게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시황을 제가 위주로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시장이 종목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장세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 왔어요. 앞으로는 이제 개별 주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들은 하나하나 제가 선정해가지고 분석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드릴 거예요. 그 영상들을 통해서 주식들을 사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후에 영상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주식들 소개해 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매를 이어가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고 시황이라든지 기업 분석 이런 것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이제 브리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 하나만 들어오셔도 다 케어가 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이 되십니다. 비밀번호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혜택 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최근에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실되게 영상 찍고 도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큰 기회가 오고 있는 전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큰 기회가 오고 있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왔고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받는다는 이유는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지금 어려운 시점을 잘 이겨나간다면, 쉽게 그냥 제 영상만 보고 수익이 난다면 세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인생은 고통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진짜 수익으로 그리고 주식으로 성공했을 때 그 열매가 달다고 생각해요. 그냥 영상 몇 번 띡띡 보고 수익이 나는 세상이면 그게 정상적인 세상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고 제 영상 하나 봤다고 띡 수익이 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댓글에 왜 댓글 삭제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댓글 삭제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면 댓글이 없어지나 좀 알아보니까 뭐 그 신고를 먹으면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팬층이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좀 부정적인 댓글에다가 신고를 누르시나 봐요. 그것도 뭐 제 그냥 뇌피셜이긴 한데 어쨌건 저는 이제 댓글을 안 지웠는데 이제 뭐 없어진다고 하셔가지고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왜 댓글 지우시냐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저 댓글 안 지웠습니다라고 대댓글을 달았는데 그냥 그 댓글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유튜브 측에서 그 어떤 방식으로 댓글이 없어지는 건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욕설을 한다든지 뭐 완전 막 그런 좀 심각한 그런 댓글만 몇 개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 삭제했나요? 그랬을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댓글만 삭제했는데 그거 말고는 그 한 개 삭제한 거 말고는 삭제한 게 없는데 그 외에는 뭐 신고를 당해서 삭제당한 건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채널 처음 이제 방문해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얼마 시청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저의 이제 인사이트가 아마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뭐 얘기하는 종목이 올라가면 막 대단하다, 뭐 떨어지면 뭐 욕하고 이런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도움을 받아가고 이 사람의 인사이트와 철학을 한번 간접 경험해 보시는 쪽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혼란스러운 증시를 여러분들이 보다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언제나 쉽게 돈을 버는 길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돌아가진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직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기회를 잡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